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떨어졌는데요. 미국 대장주 애플이 반독점 규제 판결에 3%가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미중 정상 간의 통화 소식에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되고 11월 테이퍼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도 소폭 함께 올랐는데요. 이에 골드는 1,800달러 선을 다시 내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 발표된 생산자 물가는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가 가늠이 될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신세계 리턴즈에서 빠르고 명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해외 선물 상품과 특징에 대해서 쏙쏙들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샵 0082 문자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동일하게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즉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은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견 마스터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굉장히 제가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가 무료 특강 했는데 주말 특강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금요일 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좀 터졌죠.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또 있는데 그 말씀도 일단 드리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또 굉장히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도 기대해 보면서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이란 연준의 의견에 힘을 싣고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반등에 한 주간 2.3% 내리며 5주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미중 관계 회복 기대감과 멕시코만 원유 생산 회복 지연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 악화에 달러 선호도가 높아지며 유로화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 먼저 살펴보면요. Scared that stocks will crash by the end of October. Here is what you should do 라는 제목인데요. 10월 말 주식 폭락장이 올까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미 포브스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지난 1월부터 매달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7개월 연속된 상승 랠리가 시장이 너무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한 강세장에는 휴식기도 있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견해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9월이 다가옴에 따라 전문가들은 9월과 10월이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달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은 2008년 17%, 마이너스 17%를 기록한 2008년과 또 마이너스 21.8%를 기록한 1987년과 같이 끔찍한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9월은 단 한 번 최악의 달이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과거의 9월과 10월이 무엇을 했는지는 올해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데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이 있고 또 10월 말 이전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위험은 코로나19의 델타 변이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공급 병목 현상을 악화시켜서 경제가 더 빨리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큰 걱정거리가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충동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짜여진 계획대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9월과 10월에 대해서 좀 많은 조정론과 또 위기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처럼 좀 단단한 대응 전략을 좀 잘 세워두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나스닥 시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13% 내린 15,4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여기 지금 10시 반에 장 시작해서 네.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제가 차트를 봤는데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매수와 매도를 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오늘은 일단 제가 분석해드린 대로 저번 주부터 분석해드린 대로 일단 매도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단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15,400포인트가 네. 있거든요. 오늘 주간장 최하점이 15,413포인트였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아슬아슬하네요. 15,4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그게 저항이 되면 아마 더 많이 내릴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노란톡이나 이런 곳에 계속 제가 공지를 띄워드렸기 때문에 예.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시 반에 장이 시작하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 차트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을 해서 이 긴 윗꼬리가 있습니다. 긴 윗꼬리가 아까 30분 만에 지금 올라갔고요. 지금 또 보합선에서 내려와서 음봉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밑자리 413포인트, 413포인트가 오늘 주간장 나스닥 최저점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를 깨고 이게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21선이 지금 15,300, 한 70포인트, 8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이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도 쪽 포지션을 계속 보시는 게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에서 국선, 코스피 200, 항생까지 제가 지난 시장 리뷰 및 기술적 분석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시장 금요일 오전에 제가 브리핑 올려드린 건데요. 해외 선물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복귀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습보다는 사실은 복습이 학습 효과가 더 좋거든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복귀를 하시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항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선물시장 금요일 오전 브리핑 잠깐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제가 노란톡에 띄워드린 건데요. 전 항상 아침에 띄워드립니다. 음봉 3개가 나오면서 그 일주일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조정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기준입니다. 이제 목요일 차트인데요. 목요일 일봉입니다. 목요일 빨간색 동그라미 일봉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때도 위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초반에 있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페이크 봉이고요. 밑으로 내리 꽂으면서 큰 폭 하락 마감을 해서 금요일 새벽에 장이 끝났습니다. 15,500포인트 1차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5,300포인트까지 열어두셔야 된다고 제가 금요일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추세상으로는 큰 추세상으로는 매수 추세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요. 2008년부터 지금 나스닥은 거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는 매수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기 전략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금요일 날 매수는 당장 보기 힘들 겁니다. 이 차트는 누가 보시더라도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계속 하락폭이 커져가고 있고 계속 21선, 요 초록색 선입니다. 21선을 맞으러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자제를 하셔라 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매수를 만약에 보시려면 15,650포인트 15,650포인트에 안착하고 이게 지지를 받아야 이쯤 됩니다. 매수를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일단 매수는 보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이 조정장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관망세를 좀 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 일단은 캔들을 다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300포인트라는 건 제가 목요일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15,300에서 15,600 박스장 예상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요거를 보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노란톡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 오전 차트를 좀 보면요. 금요일 날 끝난 차트입니다.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차트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우려 압박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15,447포인트에서 일단은 멈췄습니다. 제가 항상 어저께 목요일부터 강조드렸던 15,300포인트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15,300포인트까지 하락 열어두시라고 제가 목요일도 말씀을 드렸고 하락 추세 이어지겠습니다. 이평선 보시면 21선은 차근차근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밑으로 꽉 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낫고요. 1차적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15,440포인트였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15,440포인트를 하락 돌파 시에 그때 이제 매도를 단기적으로 좀 보셔라. 단기적인 라인은 15,400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주간장 보니까 요거를 그대로 따라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400 라인까지는 아직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15,413 라인까지 찍으면서 일단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오는지 지속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저항선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지지저항선을 파악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갈 자리는 찍어주고 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갈 자리를 찍어주고 조금 횡보를 하든 아니면 박스를 치든 관망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건 뭐냐? 여기에서 하락 추세에서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초보분들께서는 그 양봉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양봉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양봉이 한번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큰 하락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휴게실인지, 아니면 다시 전고점 15,708포인트, 15,708포인트를 찍으러 가는 상승의 변곡점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매매값 및 자리값을 정해드렸는데요. 15,440 라인 돌파 시에 15,400포인트 1차, 그 2차는 15,290포인트, 조금 아까 더 내렸습니다. 15,300에서 15,290 라인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찍는다라고 하면 다시 리셋을 해서 관망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렸고요. 오늘 주간장 마감을 좀 보면, 제가 오늘 이거 오후 6시에 작성을 한 건데요. 15,440포인트, 예, 제가 목요일 새벽부터 말씀드린 대로 15,440포인트 돌파 후에 15,413포인트까지 도달을 했고요. 현재는 박스 횡보를 쉬고 있는데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실시간 차트.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15,384포인트입니다. 자, 15,384포인트요. 15,44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했고요. 이게 저항이 돼서 저항 라인이 15,400포인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담입니다만 오늘 조금 하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요 밑에서 지금 물려 계시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좀 하락폭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점 15,413포인트입니다. 여기 일단은 이탈을 했고요. 여기 이탈 시에는 15,290포인트까지 일단 도달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일 또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될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보도록 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주간의 최저점입니다. 15,413포인트를 지금 뚫었죠. 뚫고 이게 저항 라인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9월 오늘 기사 보니까 또 10월 위기설도 나왔는데 9월, 10월 최소한 9월 한 달간은 우리 코스피 시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나스닥 미국 시장 한 달간 조정장이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를 좀 한번 보면요. 지금 2021년입니다. 2021년 것만 보면 2021년 이 박스, 노란 박스장만 보셔도 예측치가 발표치, 그러니까 발표치가 항상 더 많죠. 2020년 9월 대비를 하면 우리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플레이션율로요, 한 8% 정도가 올랐다라는 통계가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발표를 합니다. 9월 14일에 내일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일단 발표를 할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셔도 지금 발표가 예측보다 전부 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요. 그렇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 그리고 통화량, 금리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다가 지금 조금 가라앉았죠, 이슈들이. 지금부터는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 나라의 국책은행, 중앙은행들의 제1순위 목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물가입니다, 물가. 이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어떻게 조금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예측보다 발표가 클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만약에 나스닥 차트 좀 잠시 보겠습니다. 이 나스닥이 양봉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게 페이크 봉일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지금 보면 하락폭이 크죠. 예. 이 밑에 윗꼬리가 전부 다 그냥 하락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요. 네. 내일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안 좋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15,290포인트까지 보시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사실 해외 선물 자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이나 아니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경기가 좋고 주가가 오르고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야 쭉쭉쭉쭉 뻗는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그렇게 또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조금 노란톡에 강조를 드렸고요. 예상대로 일단은 413포인트를 깨고 지금 21선을 위협을 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지수 한번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어차피 네. 우리 코스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국내 선물 지수를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국내 선물 지수입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이거 페이크 차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하락폭이 클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나스닥 골드 국선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조금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화랑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올 연말까지 코스피 3,500포인트 갈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 9월에 조정장이 오고 10월 중순까지 일단 조정장이 와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11월, 12월 우리 코스피도 고점을 찍는 그런 화랑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금리 인상이라든가 굉장히 큰 정말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근데 9월, 10월에 조정장이 오게 되면 네. 3,500 지수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모멘텀은 항상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이유를 뽑아내면 됩니다. 예. 사실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유가가 지금 왜 오르느냐. 어떤 이유, 그 멕시코만 그 화재 사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그런 거는 사실은 1, 2주 전에 2, 3주 전에 어차피 이슈화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걸 뽑아내면 되는 것이고 10월 달까지 조정장이 온다라고 하면 네. 10월 달 후에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터질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있거든요. 예. 그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단 그 주가는 고점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아직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예상인데요. 이 예상은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국내 선물 지수 일단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406포인트 계속 저번 주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오늘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쵸. 3포인트 올랐고 406포인트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 406포인트에 대한 양봉입니다. 그 국선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제가 이거 페이크 차트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음봉 두 개 정확히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자,
그 양봉 도치봉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자 양봉 오늘 국선 양봉을 찍으면서 한 3포인트 정도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406포인트를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보시면 패턴에 의해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나스닥장, 오늘 미국장이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는 그 정도 예측 수준을 넘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밑으로 더 크게 가기 위한 숨고르기 장이다. 숨고르기 캔들이다.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406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06포인트 하락 및 저항 시에 기존 저점입니다. 기존 저점 398.85, 398.85 1차고요. 2차적으로는 388 라인입니다. 388.00포인트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오실 수도 있으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조금 하시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매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이 9월 위기설에 기반을 둔 조정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어차피 국내 주식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농후하고요. 지금 금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로 큰 하락을 받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간장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봤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봤기 때문에 포지션은 매도를 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내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화요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금주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나스닥장 같은 경우에는 15,290포인트, 15,290포인트까지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다라고 하면 예측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 15,290포인트까지 가는 거를 일단은 염두를 해 두시고요. 국선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라인을 깨는지 398.85입니다. 398.85 일단 깨는지 이번 주에 깨는지 한번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항생장을 일단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네. 제가 제목을요. 변동성이 심한 제멋대로 장이라고 일단은 꼽았습니다. 자, 1번 캔들 보시면 금요일 주간장 일봉입니다. 금요일 주간장 일봉. 항생은 야간장까지 하기 때문에 주간장과 야간장 일봉이 다릅니다. 주간장은 쭉 끌어올렸습니다. 전날에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거를 거의 상쇄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 넘어가면서 희한하게 얘가 또 항생이 미국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또 2번 캔들에서 보시다시피 토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12시를 넘어간 토요일 새벽에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항생장을 지금 좀 보여드리면 항생장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주간장 오늘 주간장에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이고요. 지금 이 조그마한 캔들이 이제 야간장인데요. 야간장 도치봉 그리면서 방향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캔들을 본다라고 하면 상승에는 조금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일 미국장과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되 지금 이 차트 상에서 보시면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미국장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예측치를 상회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예측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 항생장도 좀 큰 폭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뿐만 아니라 또 국내 이 선물 그리고 항생 지수까지 꼼꼼히 살펴주셨습니다. 정말 매일 아침에 새벽같이 이 신세계 노란톡방에 선견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시장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 중에 이제 보여주신 그 차트들을 항상 노란톡으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올려주신 내용들이 정말 신기한 것이 찍어주신 이 포인트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신 노란톡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뭐 홍도 많이 해주시던데 이제 선견 마스터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그 내비게이션 차트에 기반을 해서 짚어주시는 건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마스터님, 그 내비게이션 차트에 기반해서 봐주시는 건가요? 네네. 그 내비게이션 차트의 이름을 성견 차트로 좀 명명을 바꿨고요. 좋네요. 네네. 성견 차트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머릿속에 훨씬 쏙쏙, 명료하고 네, 들어올 좋네요. 것 같아서 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거래량에 기반을 좀 많이 뒀습니다. 예. 물론 주식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일단 잘 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힘의 방향으로 가는 거래량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네. 그래서 짚어주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또 국내 증시, 국내 투자를 할 때에도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내일 밤 9시 30분에 있을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한다.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짚어주신 그 포인트라든지 그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투자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또 질문들 많이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다렸어요, 성견 마스터님 하고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어젯밤에 꿀특강 잘 들었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센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것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가를 잡는 게 국책은행의 가장 큰 주안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국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진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헬리콥터로 돈을 계속 뿌렸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로 끌어올린 미국 시장입니다. 유동성 장세로. 억지로 끌어올렸다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쓰는데 억지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실물 경제하고 좀 많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사실은 금리보다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뉴스에 뜨고 있다라는 게 더 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은행이 해야 될 제1순위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좀 이제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도 사실 요즘 보면 한 10% 정도 조정, 9월 달 10% 정도 조정설이 있는데 10% 정도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3,000포인트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있죠. 지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가 심리적 저항선이 될 것이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400포인트가 일단 심리적 저항선이 될 것인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포인트에 다 왔습니다. 400 오늘 8포인트였나요? 예. 409포인트 종가가 그렇기 때문에 400포인트라는 그 심리적 저항선이 지금 다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미국장이 하방적으로 튼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도 3,000포인트 밑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네. 가지 않을까. 국내 선물 일단 400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적 네. 저항선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리적 저항선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예, 또 무너져 버리면 네. 이게 또 투매 현상이 조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예, 투매가 지금 오후에 좀 잠깐 나왔죠. 물론 투매는 나오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건드리면 이게 투매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혹시나 이제 지갑빵빵님께서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정리나 아니면은 뭐 포지션 변경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9월은 이제 저희 국내 증시 경우에는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클 것 네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또 이슈들이 좀 겹쳐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 골드는 왜 계속해서 방향성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사실은 오늘 골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시간- 마스터님 예, 성장 예. 차트 기반해서 네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나스닥 미국장이 너무 이슈가 큰 게 있어서 아직 예. 못했거든요. 같이 보여주시죠. 잠깐 네. PPT를 잠깐 봐도 될까요? 네. PPT 잠깐 보겠습니다. 네, 또 준비를 해 오셨네요. 네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줄 아시고 바로 철저히 완벽하게 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네. 골드 PPT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또 운이 좋은데요. 일단 패턴에 의해서 굉장히 큰 하락장을 좀 보였고요. 굉장히 좀 큰 하락장 제가 보여드렸고, 자, 굉장히 조금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 데드 크로스입니다. 5일선과 21선 요 초록색 선이거든요. 데드 크로스가 일단 나오면서 지금 박스봉 4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박스나 횡보 캔들을 본다라고 하면 힘을 응축하는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있네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박스 횡보장이 나오면서 하방 쪽으로 굉장히 크게 밑으로 뻗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도 사실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왜 방향성이 없나요? 큰 이슈가 없어요. 왜 큰 이슈가 없냐면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큰 이슈가 없냐면 사실은 우리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나 혹은 나스닥에 의해서 뭐 디커플링이 되거나 커플링이 되거나 이러면서 어떠한 방향성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종목 취급을 받았는데 작년 팬데믹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달러만 가지고 있고 골드 같은 안전자산도 그냥 시장에서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장세가 지금 1년 이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이슈나 지표가 없는 이상은 방향성이 없는 이런 장을 보여주는 때가 굉장히 많고요. 기술적으로 일단 좀 기본적으로 일단 분석을 좀 해드리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큰 이슈가 있고 이번 주에도 골드 달러의 조그만한 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일단 분석을 하시면 골드 방향성, 단기적인 방향성 일단 나오리라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을 좀 유지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관망이 한 40% 정도 그리고 골드 매도 포지션이 한 60% 정도 지금 됩니다. 일단은
1781포인트입니다. 1781포인트를 하방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도 예상치를 조금 상회한다라고 하면 하방 쪽으로 모양을 트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평선들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방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 봐도 이게 올라갈 가격대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조금 하방 쪽으로 이번 주에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1781포인트 기준입니다. 전저점이죠. 1781포인트 기준으로 하방 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노란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81포인트를 기준으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의 매매 방식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토요일, 일요일 다 들어오신 것 같네요. 아. 주말 특강을 감사드립니다. 지병수님, 제가 기억할게요. 네. 원론적으로 일단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네. 제가 사실은 일요일이었나요? 일요일의 매매 방식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예. 오늘 노란톡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명력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명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이 주식이 없어질 때는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될 때 혹은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해도 내 주식 자체가 내 지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때 내 주식이 없어지죠. 그 가치가 없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조금 이제 버티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물타기도 해야 되고 어떤 재료나 이슈가 있을 때까지 그 미래의 기업 가치가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식에서의 생명력은 이 기업이 청산 절차를 밟을 때까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항생이나 골드를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요. 한 달 내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장도 있을 수가 있고 횡보장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매수 추세로 크게 갈 수도 있고 매도 추세로 크게 갈 수도 있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딱 1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싸움이다. 어떨 때 내가 적절한 곳에 적절한 가격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절한 가격에 청산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꼭 차트 공부를 하시고 실시간 차트를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 실력이 느실 거다라고 제가 일요일 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생명력의 차이입니다. 그 집중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내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매매를 잘해서 수익 실현을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아마 생명력의 차이, 기간의 차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과 해외 선물의 매매 방식의 차이는 생명력과 또 집중도의 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인생 한방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원유 수요 내년 전망이 좋은데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선견 선생님, 선견 차트로 5일 복귀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선견 차트에 또 이렇게 신봉자분들 이거는 사실 계시네요. 누가 보면은 짠 것 같은데 절대로 짜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선견 차트. 전 종목을 다 가져왔는데 예.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미국
미국 시장 때문에 시간 관계에서 제가 골드 오일을 못했잖아요. 예. 골드는 질문 주셔서 했고 오일도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주 전인가요? 예, 지금 이제 출연한 지 딱 3주째인데 네. 첫 번째 주에 오일 같은 경우에 말씀을 주셨죠. 오일 지금 왜 떨어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마스터님. 재고 지표 전에는 원래 떨어집니다. 왜냐? 리스크를 안고 내가 가져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재고 지표 후에 방향성이 결정된 후에 오일은 보시면 된다. 단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71달러에서 72달러까지 그 선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혹시나 갖고 계시면 71달러까지는 최소한 보시라라고 제가 아마 8월 31일 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8월 30일 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일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요. 지금 71달러 찍었죠. 정확히 71달러를 찍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특별히 사실은 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성이 없어요. 큰 이슈도 없고. 예. 오일은 뭐 멕시코만이나 아니면은 뭐 유가 상승 이런 걸로 이슈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슈라고 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런 게 만약에 이슈의 전부다라고 하면 차트 보시듯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계속 오르는 차트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슈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이슈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그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결정한다. 그 이슈 자체가 아니라 그 이슈를 받아들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죠.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도 오일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사실상 제가 오일을 계속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떤 이슈가 나와도 그 이슈가 사실은 속된 말로 안 먹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71달러에서 72달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가격을 제가 잠깐 조금 짚어드리면 71달러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요. 물론 수요일날 재고지표에 71달러 이상으로 쭉 뻗는 그림, 최대 74달러, 74달러까지 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겠으나 그건 재고지표일 때의 얘기고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71달러가 조금 상한선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71달러 선에서 매매를 보시는 그런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일에 대한 답변까지 만나봤습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또 주말을 쉬고 맞아서 그런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질문 만나보도록 하고요. 내일 또 시장의 분위기를 판가름할 굉장히 중요한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만큼 신세계 리턴즈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스터님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네. 이번 주는 시장의 혼조세가 굉장히 크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항상 안전 매매 하시고요.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줄 그런 자리는 충분히 주니까 항상 공부하면서 매매하시는 그런 습관 기르시고요. 오늘 이번 주도 제가 해외 선물 상품에 관한 주말 강연회를 합니다. 일요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열리니까요. 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네,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1대1 투자 상품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